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꼭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고지능자는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고 학습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들을 볼 때면 항상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까? 반면에 고지능자들끼리는 아 하면 어 하죠.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는 찰나에 대화의 끝자락까지 먼저 가서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과 동시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는 그들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죠. 이와 대조되게 라이브 방송에서 어쩌다 남들 다 하는 엑셀로 겨우 그래프 하나 그렸다고 좋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했지만 그게 잘한 거냐고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회사 다녔으면 일 못해서 바로 잘렸을 겁니다. 그래도 유튜버 초창기에 어버버 하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엑셀도 조금은 할 줄 아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잘 안 되지만 최대한 고지능자의 시각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 아마 다들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들 다 맞는데 넌 왜 안 맞냐? 아직 맞기 전이니까 아마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겁니다. 남들이 맞았다고 왜 저도 맞아야 하나요? 왜 남들을 따라해야 하는지 근거를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럼 남들은 바보라서 맞았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맞는 말이라서? 한국은 왜? 라고 묻는 순간 피곤하게 산다고 합니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의 대화지만 현실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대화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상상한 맨산의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지능자는 어떻게 답변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고지능자가 어떻게 대답했을지는 왜 그 사람이 고지능자인지를 알게 되면 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능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지표들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Q죠. 따라서 IQ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IQ 말고도 수많은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IQ가 높으면 고지능자라고 합니다. IQ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고지능자가 됩니다. 이 말은 특정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고지능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지능을 대변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IQ는 지능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능의 특징 일부를 대변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지능 지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지능자는 그냥 말해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IQ 테스트 할 것도 없이 느낌이 딱 오죠. 저는 구별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님 혹시 IQ가? 물어보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화면은 IQ 그래프입니다. 표준 편차 24에 156이라면 상위 1%입니다. IQ가 상위 1% 이상이라면 고지능자라고 부를만 할 겁니다. 이제 예시를 들면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A는 IQ 테스트를 했고 표준 편차 24에 156이 나왔습니다. 상위 1%입니다. A의 IQ가 상위 1%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100명 중 1등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A보다 IQ가 낮은 사람들이 99%라는 의미입니다. 즉 A가 우연히 길에서 100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99명이 상대적으로 IQ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딱 한 명이 같은 수준의 IQ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비슷한 지능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히 남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죠. IQ 0.1%만 모아서 남들이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A는 과연 나보다 지능이 낮은 99%의 판단력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신뢰할 수 없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는 타인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싶어도
논리적으로는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은 정말 굴뚝같이 남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냥 나보다 똑똑한 누가 알려주면 편하고 좋겠죠. 다시 IQ 테스트로 넘어와서 왜 A는 고득점을 했을까? IQ 테스트는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정답이 있는 시험이죠. A와 남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정답을 맞췄느냐, 오답을 찍었느냐. A는 문제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지해서 어떤 숨은 법칙을 찾고 규칙의 일관성을 확신하면서 정답을 찍었기 때문에 IQ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은 주어진 문제를 봐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착각해서 오답을 찍은 겁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했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와 사고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릅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깨달았고 누군가는 똑같은 걸 봐도 못 깨달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IQ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추론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즉, 남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A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IQ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능이고 IQ 테스트가 신뢰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고지능자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봐도 모릅니다. 알 수도 있지 않느냐? 알면 고지능자죠. 아는 사람이었다면 IQ 테스트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답을 찍었어야죠. 남들은 그 미세하고 섬세한 패턴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고지능자가 아쉽게 못된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슬프게도 고지능자인 A가 믿을 건 A 자신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A 자신의 지능을 신뢰해야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능을 신뢰할 수는 없죠. 따라서 A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남들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죠. 결국 나머지 99%의 판단은 어떻게 했든 간에 A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맨산도 사람이라 가끔 실수합니다. 돌발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 지금 내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A가 모르는 질문은 A 자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보통의 99% 사람들은 답해줄 수 없죠. 남에게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슬프고 우울한 현실입니다. 나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99%의 판단을 믿고 나도 따라간다?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식으로 무지성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야 편하겠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99%와 반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99%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외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소설 쓰듯이 정말 깊게 최대한 감정이입해서 논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럴싸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남들 다 맞는데 너 왜 안 맞냐? 이 말에 대한 고지능자의 답변은 이겁니다. 아, 맞네요. 맞아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